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 2분 전체 공개 영상이고, 오늘은 주식 요청이 좀 있어서 주식 종목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진하고 어, HVM 그리고 K뱅크를 요청하셨는데, K뱅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티커를 쳐도 트레이딩 뷰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HTS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K뱅크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같은 섹터에 있는 카카오뱅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상 뭐 시가총액이 뭐 한 3조 초반에서 후반대 정도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상장했는데 뭐 그다지 지금 주식이 그냥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그다지 조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PBR도 약간 한 1.5배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딴 거보다도 이제 PBR이 되게 중요하죠. PBR이 이제 요게 매우 중요한데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PBR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사업의 어떤 뭐 생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금융 자본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핵심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뭐 PBR이라고 이제 보통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1년에 상장한 이래로 거의 한 5년 가까운 어떤 시간 동안에 지금 계속 그냥 하락하고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비대면 은행 뭐 금융 업무 뭐 이래가지고 한때 이제 되게 좀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지금 뭐 그냥 계속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 뭐 그런 구간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나 뭐가 좀 있어야 얘네가 이렇게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여지는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일본에는 뭐 라쿠텐 뱅크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은 맥락인데, 아직은 이제 뭐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좋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이제 이 금융주로 이제 재평가되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기본적으로 얘네가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진을 한번 보면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원전 관련 계측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지금 시총은 한 뭐 4,500억 뭐 5천억 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PS는 한 600원에서 600, 7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PER이 한 33배에서 55배,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PER이 좀 높다라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PER을 이제 평가할 때는 같은 업종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같은 업종 대비 얘네 PBR이 좀 높은 편인가? 뭐 예를 들어서 PER이 이 같은 뭐 이런 지금 우진과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의 PER의 평균이 뭐 한 뭐 50배다. 뭐 그런데 얘가 지금 한 뭐 30배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니까 뭐 크게 얘네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같은 업종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일단 33배에서 55배 사이니까 비교적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PER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주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장주 어떤 테마 섹터에 이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BR 같은 경우는 얘가 한 2.3배,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PBR도 살짝 이제 자산 대비 가치를 봤을 때 프리미엄 평가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회사는 원전 관련 계측기를 만드는 이제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SM이라는 어떤 SMR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뭐 한참 이거를 뭐 한다 안 한다 막 이제 되게 많이 말이 많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어떤 테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업 자동 이제 원전 관련해서 산업 자동화 장비를 얘네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얘네가 이 우지는 테마성, 조금 전에 봤던 성장주 성격에 있는 테마성 성장 기대주,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얘가 차트 흐름을 보면 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ABC죠. ABC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요때를 계기로 해서 이 1파동이 나오는 요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얘가 장기 이평선인 60선과 120선이 우상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지금 추세를 보면 얘가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1파, 2파, 3파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3파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이렇게 음봉이 하나도 없어요. 월봉에서 계속 양봉으로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도 돌파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오르면서 좀 거래량이 다시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좀 무게가 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월봉상 지금 계속 5선을 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급등주 차트의 모양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보통 얘가 이게 1파라고 가정하고 요게 2파라면, 그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얘가 1파, 2파, 3파 이렇게 상승 추세로 패턴을 그려보자면, 지금 이 3파라고 한다면 여기서 안 끝나겠죠.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선이 여기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한번 요 자리를 깨지는 않고 요 자리를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5선을 물고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조정을 제대로 한번 길게 봤다가 뭐 이렇게 봤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뭐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꼭지를 딴 것도 아니고 5선을 계속 물고 올라가고 있고, 이평선들도 월봉에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오랫동안 조정을 하다가 이제 돌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주봉도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문제는 없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5선과 주봉에서는 5선과 20선을 같이 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비파일 수 있겠죠. 비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31,100원을 확실하게 음봉 없이 넘지 못하면 지금 올라가는 건 비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더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졌으므로 뭐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VM은 지금 보면 차트 모양이 좋네. 차트 모양 자체는 괜찮게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급등주 형태처럼 얘도 이렇게 각도가 좋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를 통으로 넘으면 매수 타점이 되기는 해요. HVM은 여기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 97,300원을 돌파하면 한 번 더 매수 타점은 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연봉이 얼마 안 됐구나. 이제 여기 3년 차니까 연봉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고, 월봉을 보니까 얘가 지금 월봉상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올라가면 이게 3파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7,300원을 돌파하면 뭐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꼭지단 여기 2월 달에 꼭지단 이 자리를 상승 장악형으로 몰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각도도 괜찮고, 그래서 97,300원이 매수 타점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르락 내리락 해요. 1조를 내외로 해서. 그리고 EPS는 한 1,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PER은 한 70배에서 90배. PER이 되게 높네. 이렇게 PER이 높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섹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성장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게 PER이 70, 90배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얘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의 기대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 PBR도 좀 높은 편이네요. PBR도 뭐 8에서 10배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봤을 때 얘는 전형적인 뭐 좀 기술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네가 이제 뭐냐면 얘네는 항공 우주 방산 섹터하고 이제 연관이 있죠. 얘네가. 그래서 스페이스X나 뭐 우주산업 공급망을 좀 기대하면서 뭐 그런 게 있는 어떤 그런 섹터로 분류가 되고, 뭐 한국판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소재 기업 뭐 이렇게 보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당장은, 그쵸?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뭔가 큰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된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HVM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요거 하나 보셔야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RSI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지금 여기를 통으로 반드시 넘어야 돼요. 여기를 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음봉이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여기 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 감안하셔야 된다. 얘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확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이렇게 확대형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저점을 점점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빠지다가 훅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를 통으로 넘으면 뭐 매수 타점도 된다.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월봉에서 아직 캔들 2개, 양봉 2개째니까 계속 이어갈지는 그때 보면 되겠고, 일단은 97,300원이 매수 타점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했던 K뱅크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게 트레이딩 뷰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되면 K뱅크가 아마 3월 5일에 IPO 해가지고 그때 3월 5일인가 상장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은 좀 더디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티커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안 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ATS 요거 가져와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봤는데 그다지 볼 게 없어. 얼마 지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장한 지 뭐 일주일도 안 된 애를 가지고 차트로 분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K뱅크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한번 같은 섹터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ABC로 이렇게 세묶음으로 빠진 다음에
길게 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좀 K뱅크도 상장하자마자 지금 빠지고 막 이제 그래서 별로 그다지 지금 반응이 별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카카오뱅크처럼 지금 상장한 지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면서 계속 하락 조정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가 이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은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겠죠. 요 자리를 넘으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어야 돼. 얘처럼 이렇게 얘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이런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대칭형의 어떤 균등형의 어떤 그런 패턴을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뱅크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